1번 보실래요? 국제사회 변천에 대한 옳은 거 나왔죠. 1번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오늘날의 주권 국가가 등장했다. 서양에서. 맞는 말이고요. 2번 1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는데 강대국이 불참했고 그래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트루먼 독트린은 뭔가요? 2차 대전 이후에 자유진영에 대한 경제 원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확산 방지는 이건 1차 대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그래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가 아니라 뭐겠어요?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번의 지중해 몰타 선언으로 미소 정상이 만나 탈냉전의 시기가 되었다. 지금 현재 국제 질서죠. 다음 2번 보시죠. 기억의 국가의 자유는 뭐예요? 참정권이죠. 니은의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입니다. 이 지문에서는 우리가 국가의 자유는 청구권 아니면 사회권인데 이 내용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유인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사회권이 되겠죠. 둘 중에. 그래서 1번의 환경권과 보건권은 사회권입니다. 2번에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담임권은 기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이런 것들. 다음 3번에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는 기억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자유권이죠. 4번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권과 사회법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 다음 3번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보시면 가는 자 이성과 보편적 선이 작동하는 사회다. 국제사회가.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으로 평화가 가능하다.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고요. 나는 힘의 논리, 무정부 상태, 국제법과 국제기구만으로는 안 된다. 이건 현실주의겠죠. 그래서 1번에 국제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가 맞는 말입니다. 2번에 홉스의 인간관으로 이해한다. 성학설로 이해하는 건 나에 대한 설명 맞는 말이고 3번 국가 안보를 더 가장 중시하는 건 나의 입장이죠. 그죠? 현실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군사력을 중시하고 힘을 중시하고 세력균형을 중시하는 게 나의 입장이니까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 4번에 나는 세력균형을 강조하고 가는 집단안보를 강조하죠. 그죠? 다음 문제 4번 가시죠. 옳은 거. 국왕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을 위법이다. 벌써 나왔네요. 왕 얘기가 나왔네. 뭐겠어요? 권리장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1번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받았다가 아니죠. 프랑스 인권선언이 1789년입니다. 제일 나중이죠. 얘는 1688이고 명예혁명은 권리장전은 2번 봉건제의 모순을 타파하고 신분제 타파의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혁명 얘기죠. 그죠? 우리 30분의 불만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숫자를 훨씬 많은데 왕과 귀족이 다 헤쳐먹었다. 이걸 박살낸 거죠. 프랑스 혁명. 3번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변한 계기 명예혁명 맞습니다.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은 현대국가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죠? 다음 5번에 양당제와 다당제 옳은 거 고르기죠. 기억 소수 집단이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건 다당제 얘기입니다. 다음 니은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건 양당제에서 나오죠. 과반수 정당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양당제 얘기입니다. 과반수 정당이 있으니까. 리을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다당제 특색이죠. 여러 정당이 존재하니까. 할 거리가 없네요. 설명 그냥 읽기 나름이지. 6번 보시죠. A에 들어갈 게 뭔가요? 직업의 이질성이 낮죠. A가 농촌이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농업일 거니까. B가 도시겠네요. 이거 시험 문제 도시 농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든 낼 수 있어요? 농업사회 산업사회 비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그죠? 1번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건 농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 주로 비공식적 수단에 의한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는 건 농촌 얘기죠. 그죠? 3번 가정과 직장의 분리 정도가 낮은 게 농촌이죠. 집 근처가 일터니까.
반면에 도시에서는 출퇴근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4번에 2차적 인간관계, 형식적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도시의 특성입니다. 3번이죠. 4번의 일탈이론,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한 결과 주변에 이들의 비행과 일탈을 부추기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일탈을 간다. 뭔가요? 얘들과의 접촉을 통해 일탈, 범죄를 학습하게 된다.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일탈 이론 중에서는. 반면 난 인터넷 공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현실 세계의 규범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규범이 미처 확립되지 않아서 진공 상태다. 말 그대로 규범이 없는 상태다.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그렇죠? 1번에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 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2번에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와 행동의 학습, 맞죠? 잘못된 사회화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건 차별적 교제이론 맞는 말이고. 3번에 특정 행위를 일탈행위로 규정, 이게 바로 낙인이죠. 사회적 반응에 주목한다. 낙인 이론에 대한 특색이고. 일탈행위 원인으로 정보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건 뭐 갈등 이론으로 봐야 되나요? 그죠? 나는 외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서 일탈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8번 가시죠. 옳은 거,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바로 보시고 그냥 지문 보기 가시죠. A 회사의 해외 지사는 이익사에 내가 일부러 가입한 집단이죠. 결합 의지를 가지고 모인 집단 맞고요. 니은 자원봉사 동아리도 내가 일부러 가입한 집단이니까 이익사회죠. 우리가 솔직히 공동사회로 꼴랑 5개 했어요. 기억나시죠? 가족, 민족, 친족, 촌락, 또래 집단 빼고 나머지는 다 이익사회라고 그랬다고. 맞죠? 3번 승진이 안 되는 건 역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평가죠. 그 다음 지금 가족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니까 내 집단입니다. 그렇죠? 떨어져 있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소속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9번 가시죠.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진화론과 순환론 비교입니다. 그렇죠? 1번 가시죠.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 진화론 얘기입니다. 그죠? 1번 그래서 아니오니까 맞죠. 서구 중심적 시각이라고 비판을 받는 건 진화론인데 A가 순환론이면 아니오니까 맞는 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니까 별짓거리 다 해놓은 거예요. 아니오 가지고 문제 한번 뒤튼다고 한 거죠. 아마 뿌듯했을 거야. 출제자를 내면서 야 문제 잘 만들었어 이 생각했을 거야. 2번 B가 진화론이면 나에는 역시 아니옵니다. 사회변동은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변동을 가지고 계속 단선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은 진화론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예죠, 예. 다음 3번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가? 우리 제국주의에 사용되는 건 진화론이죠. 그렇죠? 서구 중심적으로 우리를 따라와라 이거니까. 그러면 A는 아니오니까 틀린 말이죠. 그죠? A가 순환론이 돼야 됩니다. 3번 나아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순환론 얘기죠. 순환론은 우리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의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진화론은 계속해서 발전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다음 10번 보시죠. 그나마 시간 걸릴까요? 가의 형태를 일반적인 실험 설계 형태인 나로 재구성했다. 옳은 거죠. 교사 갑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가 이게 독립변수고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게 종속변수죠. 그죠? 뭐 실험법이잖아요. 그죠? 학생에 대한 기대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게 종속변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시행한 후에 모든 반에서 무작위로 20% 학생을 선정하였다. 그 명단을 각 반 학생들에게 주면서 성적 하위 20% 학생들의 명단이라고 말하였고
담임교사들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격려하였다. 한 학기가 지난 후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난이도 학업 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네요. 그죠? 나아가 드디어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건가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등장하는 거죠. A가 뭔가요? 실험 처치를 가했으니까 A 집단이 실험 집단이고 B가 처치를 안 했으니까 통제 집단이죠. 그리고 나서 뭘 봐요? 평균값, 사후 평균값을 보는 건데 즉 종속 변수의 차이를 보는 거죠. 성적의 차이를. 그래서 기억은 독립 변수이고 나에서는 X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죠. 우리 실험법은 독립 변수의 조작을 가한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의 차이를 보는 거죠. 제 말이 거지 같나요, 지금? 다시 한번. 실험법은 독립 변수의 조작을 가한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죠? 제 말뜻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A, B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죠? 니은 A는 실험 집단, B가 통제 집단이고 디귿 나에서 만약 A1, A2, B2가 같고 A1, A2, B2가 같고 B1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결국은 종속 변수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게 가설이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만일에 B1, B2가 다르다면 같다면 실험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둘이 차이가 종속 변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실험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리얼 가의 연구 결과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학생이라고 그래놓고는 갑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1학년만 빼왔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11번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 12인 이상과 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말이고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저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걸 우리가 일반 의결 정족수라 그러죠. 3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안 거부. 4번 환부 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었다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률의 확정은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공포시 또는 법률안 재의결 시에 확정됩니다. 우리 이거 지겹게 했던 거야. 그죠? (12번)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뭔가요? 현행 범인으로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 불법이네요. 그죠?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강제 연행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벌 수 없다. 불법이다 이렇게 나왔죠. 갑은 그러한 이유에서 경찰관의 강제 연행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불법적 침해에 대한 저항이니까 정당방위입니다. 그렇죠? 13번 가시죠. 옳은 것 고르기입니다. 국회의원의 당선 효력에 관한 소속은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도지사의 경우도 역시 단심제가 적용되죠. 우리 단심제 해당되는 경우 4개 지겹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시도지사, 국회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이 4명은 단심제이다. 대법원에서. 그 다음 행정소송은 몇 심제예요? 3심제입니다. 그렇죠? 행정심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주의고 그래서 행정소송은 3심제입니다. 특허법원은 뭐예요? 2심제이죠. 특허법원이 그래서 고등법원급입니다. 특허법원이 아니라 특허재판이 2심제이고 그래서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외한 이게 틀렸죠. 모든 재판의 상고는 다 어디서 담당해요? 대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그렇죠? 4번 법원이 명령규칙 심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원 중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명령규칙의 최종 심사를 하죠. 우리 이거 하셨던 거잖아요. 첫날부터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 심사는 법원이 한다. 다만 조심할 게 뭐였어요?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은 그 순간 무효가 되지만 여기에 적혀있는 명령규칙 심사에서 위법이면 그 사건에만 적용 거부된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권력 분립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이런 문제 하나씩 얻어 걸려서 우리가 점수 나오는데, 그렇죠?
명령규칙 심사가 위 법이라 나오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한 그 사람한테만 그 명령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죠. 다음 14번 가시죠.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뭐 반갑지 않아 이런 거? 우리 뭐 강조했던 거잖아. 계속 수업 시간에.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 사면은 동의가 불필요하다. 1번 맞는 말이죠. 행정각부의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제청이죠. 완전 생뚱맞는 말이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회의는 15인,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감사원에 관한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회계검사, 직무감찰이니까 거기 맞죠? 결산을 검사해서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합니다. 그 다음 15번 보시죠. 야, 이 문제를 해설하면서, 해설지를 만들면서, 뭐, 나름대로 어렵게 만들어 보려고 뭐 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로 됐어요.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갑은 현재 만 18세이다. 갑은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동갑내기와 결혼하고 혼인신고하였다. 성년후잖아요. 그런데 이혼했어도 계속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사법상으로. 그러죠? 기억나시죠? 우리 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계속 성년으로 간주하죠? 사법상으로는. 이혼한 갑은 결혼할 때 갑의 부모가 갑 명의로 사준 주택에 살면서 을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 갑은 지난달에 길에서 어깨를 부딪힌 행위를 폭행하여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다. 갑은 급히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갑의 부모 동의 없이 갑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자, 1번. 갑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19세가 돼야 선거권 같죠? 근데 얘는 또 뭐라 적어놨어요? 피선거권이에요. 몇 살 돼야 돼요, 대통령? 피선거권. 45세 돼야 출마할 수 있죠. 일본은 뭐 유도저도 아닌. 2번, 갑은 을에게 독자적으로 우리 임금의 청구는 얘가 혼인을 했든 안 했든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사례가 더 어려워, 지금보다. 3번,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맞나요? 우리 형사 미성년자가 틀렸죠. 형사 미성년자는 몇 살 미만이 돼야 돼요? 14세 미만이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거? 범죄 소년이라서 이렇게 가야 되죠. 19세 미만이니까. 이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잖아요. 여기서는 범죄 소년이라서 가정법원 소년부 19세 미만이니까 가정법원 소년부에 재판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갑이 갑의 부모 동의 없이 갑의 명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성년으로 간주됐으니까 동의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것 하다가 쉬워져 버렸어요, 문제가. 16번 보시죠.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 우리 채권은 차용증입니다. 그죠? 남한테 돈 배울 때 주는 차용증이죠. 옳지 않은 겁니다. 주식 보유자는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갖지만 채권 보유자는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자만 받죠. 채권 보유자는 경영에 참가 못하죠. 차용증 빚쟁이잖아, 빚쟁이. 주식 보유자는 경영 참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분에 비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사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죠?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4번 채권 보유자는 이자 소득을 받지만 주식 보유자는 이자 소득이 아니죠. 맞죠? 배당권을 받죠. 배당권과 시세 차익을 갖죠. 주가가 올랐을 때. 17번 뭐 나름 참신해 보려고 문제 맞는 것 같죠? 뭘 참신해. 뻔한 패턴이지. 가격 변화에 따른 A제와 B제의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 옳은 것 나왔는데 둘 다 수요 법칙을 따른답니다. 하나씩 보시죠. 그냥 뭐 표 그렇다 치고 1번 비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어떻게 되시나? 가격이 P1, P2, P3 올라도 Y축이 뭐예요? 판매량이 아니라 우리 항상 이거 보시면 판매 수입입니다. 판매 수입이 일정하죠. 단위 탄력적입니다. 그죠? 2번 보시죠. 가격이 P2일 때 판매량은 A제가 B제보다 많다. 맞나요? 가격이 P2로 동일하죠. A제, B제. 근데 판매 수입이 누가 더 많아요?
비제가 많죠. 그럼 판매량이 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똑같은데 판매 수입이 크려면 판매량이 더 많아야 되죠. 우리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 판매 수입이니까. 너무 빠른가요?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 판매 수입이죠. 근데 가격이 동일하면 판매량이 더 많은 비제가 판매 수입도 크겠죠. 틀렸고. 3번 가격이 P2에서 P3로 상승할 때 AJ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왜 말도 안 되냐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단서에 뭐라 적어놨어요? 둘 다 수요 법칙을 만족한다. 수요 법칙을 따른다 적어놨죠. 근데 가격이 상승했는데 판매량이 증가해버리면 수요 법칙에 예외가 돼버리죠. 되시나? 가격이 올랐는데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상향한다는 얘기잖아요. 4번 가격이 P2에서 P1으로 하락할 때 가격 변화에 대해 AJ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자, AJ 어떻게 됐나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판매 수입이 커진다. 탄력적 수요. 되시죠? 지나치게 빠른가요? 18번 보시죠. 야, 이거 뭐 데일리보다 더 쉬웠어, 솔직히. 그죠? 자, 문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요 공급이 동등하게 동일한 크기로 증가해야 돼요. 상승해야 되죠.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똑같은 크기로 증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근데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지만 생산 기술이 발전해도 공급이 증가하네요. 2번이 답이네. 둘 다 증가. 3번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땡쳤네 여기서부터. 공급자 수요의 증가는 공급의 증가지만 틀렸죠. 4번 X제에 대한 선호 감소는 수요 감소죠. 그리고 또 틀렸네요. 여기서 해당 충족을 못 시키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 상승도 공급 감소죠. 둘 다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답이 2번이고요. 19번 보실까요? 다음 연도에서 기준 연도인 T년 대비 T 플러스 1년의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두 상품만 만든다. 다 계산해야 되나요, 이거 우리? 이렇게 계산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GDP 디플레이터라고 그러죠. 맞죠? 기준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T 플러스 1년에 명목 GDP, 실질 GDP 계산하시면 되고 맞죠? 우리 이거 데일리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번씩 한 거 아니냐고. T 플러스 1년에 명목 GDP 어떻게 돼요? 이 칠판 안 쓰고 오늘 어떻게 해설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쓰네. 지방직도 이렇게 쉽게 나올까요? T년, T 플러스 1년. 이게 의미가 있나? 가격은 의미가 있겠구나. 시장 가격. X, Y. 50, 200. 70, 100. 생산량. 시장 가격 250, 800, 900. 글씨 개판에도 보이시죠? 자, T 플러스 1년의 명목 GDP 어떻게 계산해요? 그해 가격을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 나오나요? 250 곱하기 60이 얼마인가요? 더하기 90 곱하기 80 이러면 T 플러스 1년의 명목 GDP 나오죠.
이 산수 문제 아니에요? 이거 얼마야? 400, 1000, 1500인가요, 이게? 1500 더하기 98에 56인가요? 22,200이에요? 나는 산수 엄청 잘한 줄 알았어. 22,200이에요? 실질 GDP 어떻게 계산해요? 요때 가격으로 얘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연도 가격으로, 그죠? 200 곱하기 600 더하기 100 곱하기 80 얼마 나오나요? 12,000에다가 8,000인가요? 2만 나오나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저기다가. 맞죠? 그럼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오는 사이 잊어먹었어요. 2만원, 22,200 x 곱하기 100 맞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11.1이 나오나요? 111 나오나요? 아니,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산수 계산을 해보시라고. 이거 계산하면 그럴 것 같은데요? 111 나오죠. 111. 그럼 X가 111이라고. GDP 디플레이터가 111이면 기준이 100이니까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지금? 11.1% 오른 거죠. 11% 오른 거죠, 죄송. 111 맞나요? 110인가요? 111인가요? 111인가요? 그럼 이때 기준이 100이니까 비율로 바꾸면 11% 오른 거 맞죠? 성주씨 되나 무슨 말인지. 산수 요거 계산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기서 계산해서 요거 X로 놓고 하니까 111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GDP 디플레이터가 111이고 그럼 여기서 근데 갑자기 얇게 변화율로 바꿔놨잖아. 기준이 100이니까 11% 오른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겠고. 그 다음 마지막 20번인가요? 야, 이건 진짜 소름 끼치지 않았어요? 리을 이런 거? 우리 기본 강의 때 맨날 하던 거잖아요. 변화율의 비대칭성 해가지고. 자,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것, 옳은 것 적어놨는데 하나씩 보시죠. 기억. A국의 실질 GDP는 2015년과 16년이 같다.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고 있죠. 우리 변화율이 0보다 크면 GDP는 증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 B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16년보다 많다. 맞아요? 자, 하나씩 보시자고요. 13년과 14년은 동일하죠. 변화율이 0이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B국. 그러고 나서 15년이 14년보다 크죠. 그리고 15년과 16년이 동일하죠. 그러면 14년하고 16년하고 누가 더 커요? 16년이 더 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013년과 14년은 동일하고 15년과 16년이 동일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14, 16을 비교하면 16년이 더 큰 거죠. 디귿. B국의 실질 GDP는 15년과 16년이 같다. 좀 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좀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13년과 14년 같고 15년과 16년 같고 근데 14년이 15년보다 크고 리을.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15년보다 많다. 우리 이거 변화율의 비대칭성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 이거 했던 거 있잖아요. 수업할 때는 이렇게 설명했지 내가. 100에서 10% 증가했다가 그럼 얼마 돼요? 110대죠. 다시 10% 감소했을 때 얼마가 되죠? 99점 얼마가 되죠? 그래서 요때랑 규모가 다르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시험 문제 똑같이 커졌다 똑같이 증가했을 때 언뜻 보기에 얘랑 같은 것처럼 착시효과 노리고 나올 텐데 이게 아니니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리을 보시면 C국의 실질 GDP는 2013년이 15년보다 많다. 13년 어떻게 돼 있어요? C국 14년에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리고 15년에 플러스 1이죠. 얘랑 반대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에서 그냥 설명할게 반대로 마이너스 10% 갔다가 얼마 되죠? 90 되나요? 플러스 10 됐어요. 얼마 되나요? 99 되죠. 이거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1로 하나, 10으로 하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때가 더 크죠. 이를 대신하면 무슨 말인지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갔다가 플러스 10 갔을 때 요때랑 비교하니까 얘가 더 큰 겁니다. 그죠? 다 맞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데일리보다 우리 풀던 문제보다 더 쉽게 나왔죠. 기본 강의 때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수시 다 맞았지? 좋아. 바빠서 한 개 틀렸구나. 좋아. 눈에 안 보이서 한 2개. 더 밑으로 틀렸다고? 2개? 말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3개 틀린 사람 밥 먹지 마. 이거 A타입의 1번? 1번이 뭐였죠? 할 말이 없다. 끝났죠? 해설지는 내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친절하게 해설을 해놨어요.